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마이뉴스 TV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제가 찾아뵙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11시에 방송을 네. 예정했다가 지금 12시 6분에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나경원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이죠. 예, 원내대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교수단체 네. 그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렇죠. 아주 그냥 망발, 망언 그렇게 좀 사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싶을 정도로 네. 좀 기가 막힌 말들을 해서 아주 본회의장이 아주 그러니까요. 너무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의원총회 하느라고 네. 본의 아니게 하여튼 늦게 아유, 와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좀 벌어진 네. 그런 셈인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죠. 교수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교활합니다. 뭐냐면 교활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네.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치 자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네. 나경원 의원이 초선 때 저하고 같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가 문제됐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명박 당시 후보의 영상이 폭로가 됐어요.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 BBK를 설립했다. 음, 근데 그 영상이 나왔는데도 그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주어. 아니 그쵸 나는이라는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한 것을 인정한 게 아니다. 라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교활하게 아니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본인 생각을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든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치 돌려서 하면서 아주 얄밉고 교활하게 네.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대통령한테 그래도 말 그렇지 수석 대변인이 뭡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네. 사학 집단들 악덕 사학 집단에 그동안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외국 순방 중이잖아요. 네, 동남아 3국. 예. 그래서 순방하고 외국 있죠. 가서 다른 나라 정상이나 다른 나라들 내 대표자들하고 네. 협상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 뒷덜미에서 망신 주고 재뿌리고 그야말로 막 오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네. 더구나 그냥 개별 일개 의원이 그랬다면 이종명 이런 의원들이 거기 자유한국당에 득실득실 5.18 망언했던 홍 무슨 의원들. 의원도 있죠 여성 의원이 이번에 자유한국당 홍인가요? 네. 최고위원 된 여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순례 의원 말씀하시는 김순례 거예요? 의원이니까 예. 그런 다 비례대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나경원 의원도 비례대표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비례대표에 대해서 자신들을 보고 유해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참으로 너무나 아주 아. 고약한 말을 함부로 네. 진짜 시정에서 진짜 국회의원들끼리가 아니고 그렇다면 참 막말로 대응하고 싶은데 네. 제 입이 더러워질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냥 저기 하고 그냥 그러는데 앉아서 네. 소리치는 경우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몇몇 의원들은 밖으로 나가시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앞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러니까 오만과 독선에 여당이란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야당 대표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런 취지의 또 반박을 그 자리에서 하던데. 아니 포용을 포용할 게 따로 있지. 그냥 막말에 무조건 다 네. 끄떡끄떡거리고 들어주고 참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고두고 아마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 네. 오늘 한 말을 후회할 겁니다. 아, 뼈저리게. 그래요? 이 세상에 대통령에 대해서 당대표 상대 당의 말하자면 대표격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네.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국가 원수기도 하고
그 대통령을 무조건 뭐 추종하고 맹종하고 네. 뭐 하는 뜻이 아니에요. 칭송하라는 뜻이.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러면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또는 나경원 의원은 히틀러,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수석 대변인 아니냐 이런 얘기 만약에 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인성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 자유한국당이 창궐했지 않습니까? 지난 네, 네. 전당대회 때. 예.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어쨌든 이렇게 뭐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당이 활력을 찾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쪽 분들을 바라보고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얄팍한 거고 네. 아마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 발언은 본인에게 아마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떤 라는 면에서요? 말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에 대한 책임 추궁이 궁극적으로 있겠죠. 국민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후회할 일이 되는지 그건 제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 이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유능하게 뭐 같은 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네. 저렇게 보수 수구 꼴통들이 네. 반동을 스멀스멀 해와서 오히려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자초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분발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을 더 갖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의총이 바로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늦어진 점도 있는데 어떤 얘기가 좀 나오던가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윤리에 회부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뭐 하셨는데. 좌시할 수는 없다라고 네.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야 일정한 제약이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 당도 이거를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정치적으로 항의하는데 끝낼 것이 아니고 이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나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로를 주저앉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2의 나경원, 제3의 나경원이 창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근성 없게 예. 그냥 한두 번 소리 지르거나 항의하다가 네. 다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국민이 오히려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더 경각심을 갖고 네. 끈질기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네. 완전 두고두고 본인도 후회하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후회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계속 이 부분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당과의 어떻게 보면 협치나 아니면은 뭔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또 냉각이 되고 전국이 급냉이 되는 또 이런 상황은 우려하지 않으시세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예. 지금까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숨어도 견뎌내고 하려고 했던 건데요. 네. 저도 우리 당내에서 대표적으로 웬만하면 참고 또 우리가 또 설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뜻한 바가 아니라도 적절하게 타협이 되면 하자라는 쪽이지만 저 자신조차도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강경한 또 이상민 의원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의원님들 다 성토를 하신 거네요. 의원총회에서 그렇죠. 성토를 하시고 예. 그러신 거죠. 만약에 이걸 그냥 두게 되면 제2의 나경원, 제3의 나경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아마 본인이 더 잘난 척할 겁니다. 아주 아까 끝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까지 치고 환호하던데요. 예, 그렇죠. 제가 보면은 네. 아까 또 어떤 의원은 그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석에 쫓아와가지고 막 주저앉히고 막 삿대질하고 거의 몸싸움에 가까운 행태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이렇게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것 같은데. 한통속이니까.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국민들의
비판을 좀 받을 것이다. 잘못했기 네.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어쨌든 지금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당이 여야 사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발언까지 나오는 계기가 좀 된 것 같고 좌파 정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 뭐 아니 그동안- 좌파 정권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니 그저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고 싶겠죠. 그렇죠. 아마 빨갱이 그럴 수도 정권이라는 있겠죠. 걸 우리나라 좌파가 곧 빨갱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는데 그래서 뭐 좌파 정권이 뭐 잘못 뭐 도둑질했습니까? 뭐 강탈을 했습니까? 네. 뭐 우리의 성향을 보면요 좀 반성할 게 사실 독일의 정당 성향하고 기준에 보면 우리는 중도우파 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극우파고 네. 극우당. 그렇게 우리는 나눠보면, 중도우파.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좌파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아니, 좌파가 뭐 좌파 정당 뭐 좋은데 빨갱이당이라고 하고 싶겠죠. 예. 근데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네. 우리 당색은 파란색입니다. 빨간 당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네요. 어, 색깔만 본인들이- 보면 본인들이 빨갱이당 아니에요? 빨간색. 예, 색깔만 보면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실정 좋다 이거예요. 경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싶어 하는 말을 것 써도 같은데 말을 써도 꼼짝없게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품격 있게 해. 그리고 품격 있게, 논리적으로. 당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교수단체의 대표로. 네.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수준을 그대로 최고 대표면 그 당의 최고 수준 아니에요? 네. 최고 수준이 그렇다고 하면 평균은 오죽하고 세요.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같이 말하면서 더러워질까봐 네. 이게 참 저도 말하면서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하여튼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이 아주 그냥 분이 풀리지 않고 지금 예, 뭐 그러신 상태인데 그 민주당도 조금 더 예, 가열차게 유능하게 유능하게 해야 된다. 예. 네, 이성민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결연한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흐물흐물 보이죠. 저는 웬만하면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참고 그리고 우리가 100보를 못 가더라도 50보, 50보 아니어도 10보 아니면 한 보 네. 또는 잠시 숨을 걸렸더라도 쉬더라도 좀 있다가 다시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최근에 그 비례대표 폐지하고 네, 뭐 이번 한 말하는 거 일요일에 있잖아요. 발표했죠. 본인이 비례대표 출신 아니에요? 그럼 아마 본인이 나경원 의원 스스로나 네. 또 이종명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인데 네. 다 비례대표들이잖아요. 네. 그죠? 네, 비례대표 그렇죠.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을 보고 아 비례대표는 그래서 뽑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 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예.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같지도 않은 얘기에 대꾸하기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이 의원이 원내대표 이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자기 저기들이 없다며요. 개파가 얹혀서 된 사람 아닙니까? 친박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나오고 있죠? 저기 거기 얹혀서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걸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우 멍청하고 반지혜롭다. 반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혜롭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반지혜. 반지. 반지혜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도 말하면서 아주 그냥 하여튼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발언 자체가 그 지금 계속해서 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아수라장이 된 상황,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네. 그럴 때 나는 문인상 의장님이 중단시키고 정회했어야 돼요. 왜 그냥 말 나갑니까? 나는 좀 의장님으로서의 어려움 정도 있었지만 그게 말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의장님이 그거는 기관사의 얘기입니다. 네. 그죠? 우리 내부에서 같은 여야 의원끼리 비난하는 것과 달리 다른 기관의 수장을 아주 못된 표현을 써서 한 거예요. 써서는 안 될 표현을 써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장님은 네. 타기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중단시켰어야 돼요.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여야 간에 그냥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쉽게 넘어갑니까? 네. 그 한국당에서는 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중단시킨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던데.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다워야죠. 어디 나는 국회의원 진짜 인성 검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비판을 해주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이 나경원 의원은요, 예. 저하고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법 연수원. 네.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뭐 조언해주거나 이런 기회는 없으셨나요? 조언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네. 보니까 이미 길을 한참 딴 데로 가고 있더라. 내가 아까 원내대표 연설하기 전에 마주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잘해라. 잘하셔라. 근데 잘하는 말을 이거는 완전히 오버에다가 오버를 하고. 연수원 동기 나경원 원내대표와 연수원 동기인 이상민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이 부분도 좀 볼게요. 비례대표 출신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 들고 나온 게 바로 이제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수를 30명 줄이자, 10% 감축하자 이렇게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의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30명인가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예 국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 뭐 30명을 줄여 아예 없애지 국회를. 그죠? 비례대표도 없애는데 하물며 네. 국회의원 뭐 270을 뽑아야 그냥 싹 없애고 그냥. 싹 없애고. 네. 내가 볼 땐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요. 지금 독일은요 거의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례대표는 직접 내가 후보를 뽑는 게 아니야. 당에다 투표하니까 직접 뽑는 게 아니다. 직접 뽑는 지역 국회의원만 써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공천할 필요가 없죠. 다 그냥 공천은 절대 없고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그 유권자가 뽑게 해야죠. 그 말이 됩니까? 정당 국가에서? 정당 민주주의인데. 네. 그리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공천 처음에 비례대표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절했어야지. 그때랑 좀 생각이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잘못된 거였구나. 십몇 년 지나다 지금 뭐 보니까. 나경원 편드시는 겁니까?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말 있지 같은- 않을까. 그게 말 같은 얘기에 뭐 이렇게 저기를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나경원하고 혹시 나경원 대표하고 친하신 사이 아니에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이런 얘기를 했지 그게 않았을까. 말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속된 표현으로 네. 판 뒤집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나머지 네. 세 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여야 정의당, 사당이 여야 사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 비례대표 또는 절충형 네. 비례대표 하자고 지금 합의 중에 아닙니까? 협의 네. 중에. 예. 그래서 패스트푸드라네. 패스트트랙을 아유, 내 진짜 배고프시죠? 배고파요. 패스트 트랙. 어디 햄버거 없어요? 저희가 이제 12시 넘어서 방송. 패스트 트랙 하자고 하니까 이거 판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과 지혜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판사까지 한 사람이 판결 그런 식으로 했나 싶어요. 예. 이제 눈물이 나가지고. 아유, 네. 아니, 진지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패스트푸드로, 판이 뒤집혔네요, 오늘 방송이. 갑자기 네. 그 얘기하니까 햄버거 먹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웃어도 봤는데요. 패스트 트랙 얘기까지 나오고,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어요. 합의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에는 줄이자, 산맥성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안에 대해서 여야 사당이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어디까지 갈 것이냐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당한테 심상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놔라, 안을 내놔라. 그랬더니 일요일 내놓은 안이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 줄여서 270석 하자 이거였는데 이거는 심상정 의원 표현에 따르면 숙제라고 했더니 자퇴선 했다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밤새도록 생각한 게 네. 지 죽을 게입니다. 음, 밤새도록 생각한 게 지 악수다. 죽을 게.
아니 하여간 네. 저 그러니까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말 있잖아요. 네. 예. 진짜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짜내서 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국회의원 임기를 고정시키지 말고 저기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럼 다시 총선을 치르게 하는 아. 그런 국회 해산제도가 나는 좀 부활이 돼야 된다 봐요. 아우 이거 뭐 이런 상태에서 이거 좀 1년 가면 이거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더 정도가 더 심해질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괴리감이 있는 게 촛불혁명 이후에 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은 바뀌었는데 의회 권력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괴리감도 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해산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유혈혁명이냐 무혈혁명으로 네.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결국 제도적 개선인데 네. 제도적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도적 혁명에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 해산제도가 네. 필요할 때마다 뭐 일정 수의 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해산해서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좀 아니면 또 3분의 2라든가 네. 5분의 3이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괴리감이 있어서 제도의 혁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좀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정이 완전히 물고 막혀 물리는 있죠. 상황이 되고 네, 막혀 아무것도 있죠. 하지 못하고 네. 이게 나랍니까 진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제 5분의 3 네. 이상이 그리고 상임에서 그게 찬성을 하고 패스트 제도가 붙으리라는 게 제도가 있지만 네. 330일 기다려야 이후에 되죠. 예. 기다려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1년. 그게 그동안에 뭐 합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뭐예요? 그죠? 그동안에 논의를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논의 네. 계속하면 참 시간 지금이 하세월 시간이 금인데 그래서 저는 저 국회 해산제도라는 거를 물론 이 맞물려서 이제 정부 해상권도 줘야 되겠죠. 네. 국무총리 대통령제가 있다면 국무총리 이하 해임 다 내각과 함께 네, 사퇴. 내각 해산과 함께 국회 해산제도를 해서 뭔가 하여간 국민의 이다. 민의가 빨리 예, 빨리 반영될 수 반영돼 있게. 있게 그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요새는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죠, 사실은. 비용도 덜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구 반대편도 실시간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이 모바일로 다 하게 되면 이걸로 지금 다 금융거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도 팁테코 다 하고, 기술이 개발돼 있고 다 하니까요.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 종이에다가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선진 기술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래서 민의가 저는 빨리 정당이 우리 예. 정치하고 선거제도가 네. 디지털 혁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용도 안 들고 손쉽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민의를 물어서 집행부와 그다음에 국회의 구성을 그때 민의에 따라서 네. 구성을 재구성할 재구성할 수 수 있게. 있게끔 재구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 이게 디지털 혁명이 모든 분야에 다 왔는데 정치 부분에서만 정치랑 선거 이런 예. 부분 잘 안 왔어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대의제도에 네. 뭐 하면서 저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잘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아니 잘 못하니까 지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여야가 정파끼리 해봤자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한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희가 빨리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선거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그따위 막말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조심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의 자체가 아직 없죠. 전 그래서 디지털 혁명.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정당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정당과 ICT를 통한 네. 를 활용한 정당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 지금 네. 모바일로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요. 핀테코도 하고 그죠? 다 금융거래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이거 페이죠. 딱 예. 가서 쫙 합니다. 제로페이 뭐 이런 거. 보시죠. 카드 나오잖아요. 예. 어느 카드라고 얘기하는 쫙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변하고 있고 아니 지금 나중에 이번- 뭐 카드 안 갖고 왔네? 이 얘기 못 합니다. 꼭 사야 돼. 안 내려고. 꼭 사야 돼. 그럼 핸드폰 내라. 핸드폰 안 갖고 왔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그 정도로, 그럼 제가 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 올해 이번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국회가 열리면은 확실히 처음부터 힘을 갖고 추진해야 되고 한번 정당 선거제도, 국회제도, 네. 의사결정 구조에 토론회 이런 한번 것도 좀 하시고 세미나 좀 하시고 특히 내년에 오선을 하시면 오선 시켜주세요. 내가 이제 한번 정당, 당개혁, 정치개혁.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형님? 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좀 편파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선에 성공하시면 만약에라도 오선에 성공하시면 그걸 좀 강하게 안 되길 바라십니다. 되길 바라셔야죠. 진짜. 내년 국회에서는 이걸 좀 아젠다로 삼아가지고요. 전 정당 개혁, 지금부터라도 할 겁니다. 정당 민주주의, 지금부터 좀 할 겁니다. 일시적 왜냐하면 민주주의. 지금부터 예열을 시키고 자꾸 해야 21대 국회에서 네. 제도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 좀 보니까 수국 후리저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런 말씀 주시고요. 뉴스 럼넘님 저희 애청자신데 박 기자님 나경원 의원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혼을 낼지. 아니 왜 혼을 못 내십니까 네. 기자분이. 기사로.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박 네. 기자님도 네. 좀 분노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노합니다. 하십니까? 분노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방송에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를 한번 출연시켜서 박살 내볼까. 한번 토론도 한번 출연해보시면 좋겠고 김종희님께서 내년 선거까지 갈 필요 없이 자유한국당 총사퇴하게 하면 총사퇴 했으면 좋겠어요. 원한 그대로 집행 강행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무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 총사퇴한다고 총사퇴 얘기했잖아요. 저는 참 아주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약속을 지켜라. 예. 사퇴 어떻게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또 지혜로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총사퇴한다니까 사퇴를 좀 하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예. 김옥선님께서는 나경원 의원의 연설 내용 지지합니다. 뭐 이런 지지하시는 분도 댓글을 그 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김옥선님이신데요. 김옥선님.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아마 진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지하시는 분도 지금 저희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네. 그 양반 진짜 주소 좀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의 그러니까 한국당의 지지율이 30% 넘게 나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이 그래서 상황도 저는 진짜 보시고 우리 계시죠?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가 네. 경각심을 갖고 국민에게 지성을 다해서 설명해드리고 네. 절차적 정의에 더욱 충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적을 만드는 일에 지금 쓸데없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정치는 우군을 많이 만들고 지지 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추동력 있게 힘 있게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 절차적 정의를 놓치고 그냥 성급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조세 감면하는 것도 예. 섣불리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미리 상황을 보고 그로 인해서 그게 지금 제도의 취지가 없었으니까 조세 감면 제도에 재정비를 하겠다. 네. 그럼 분명히 조세 저항이 생길 거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싶었으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근데 그걸 기재부 장관이 툭 내뱉고 나서 네. 아닙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권위나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4대 강보 해체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공주시의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인데도 결사반대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목적이 오라도 그 이르는 과정 절차를 정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 또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네.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서 감동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네. 그래야 우리가 목적한 바를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국민들께 약속한 사항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 좀 헛발질하거나 좀 조급증에 쫓겨서 뭘 하다가 실수를 하면 네. 괜히 안 한만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갖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망발을 망발이라고 울분에 분노하고 이거 답답해하고 이거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럼 더 우리는 더 경각심 갖고 유능하게 잘해야 되겠다. 아주 매우 전략적이고 네. 치밀하게 꾀를 부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신데요. 이상민 의원님 아니면은 이렇게 민주당의 앞으로 전략까지 말씀해주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만큼 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이제 국민분들께서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발언은 뭐 그 발언대로 비판하고 계시되 민주당의 모습 네, 앞으로 보고 어떻게